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설 전날인 지난 16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20대 남성 A씨가 60대 부모를 폭행해 경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폭행 이후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서 거주지 복도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제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라고 설득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결국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통계가 바로 112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인데요. 이번 설 연휴는 작년 대비 3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1,096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많았어요? 네.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폭력 신고, 절도 신고를 비교해 봤을 때 증가율이 각각 3% 그리고 7%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누적돼 있던 갈등이 이제 명절이 도화선이 돼서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지내야 하는 시간은 길고 뭐 상속이나 돌봄 문제처럼 묵혀있던 감정들이 수변 위로 올라오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음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격해지는 건데 지난 추석 연휴 같은 경우도 서울 노원구에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흉기를 꺼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명절 기간 큰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아내랑 다투다가 이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때 이 부부를 말리던 아들도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폭력 상담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흉기가 처음부터 나왔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여러 차례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라는 건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정진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골절까지 이렇게 오는 구타까지도 당하신 분이 사실 있으셨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골절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처음 어떤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나 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고를 안 하세요. 아, 이거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 그리고 이번이 한 번일 거라는 생각, 애들 아빠인데, 애들 엄마인데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좀 횟수가 반복이 되고 또 양상이 좀 더 심각해지면 그때는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신고가 어렵긴 하지만 신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라는 게 처음 하는 게 어렵지 한번 시작되면은 이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점점점 그 양상이나 이런 게 발전을 하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가족 신고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상 뭐 신고란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불편한 이야기긴 한데요. 실제로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상담까지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수가 진작에 신고를 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진아 변호사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은 처벌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처벌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또 자녀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폭력이 이렇게 세지거나 하면 자녀들도 그 앞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은근히 자녀들한테도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조금 더 빨리 할 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기는 하셨죠. 아무튼 신고를 해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정사니까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라라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피해자가 보호 의사를 만약에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즉각적인 보호 절차가 이제 가동되게 됩니다. 네. 긴급 임시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하게 되고 전화나 문자 같은 연락도 차단이 되게 되는데요. 같이 거주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이제 피해자가 즉시 분리가 돼서 뭐 쉼터로 연계가 돼서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격리 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권고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강제성이 있는 조치인 건데요. 또 상습적인 폭력이 있거나 흉기를 사용한다거나 아동이나 노인이 동반된 그런 피해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고위험 가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명절이나 야간 시간대에 조금 선제적인 순찰 혹은 모니터링이 이제 가동될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제 법률 용어로는 보호지만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화풀이 오히려 보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네.
실제로 가장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늘 참게 되고 어려운 선택인 건데 물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렇게 신고 이력이 축적이 될수록 이후에 반복되는 폭력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신고된 경우와 두 차례, 세 차례 이제 반복된 신고일 경우에는 이후에 법적인 판단이라던가 혹은 조치의 강도도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정사라는 이유로 숨기고 병원에도 못 가고 또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사실 되게 허다한데 폭력이라는 게 사실 언성으로 시작이 돼서 집기를 던지는 것 그리고 나중에 신체적인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사실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부의 눈에 띄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지만 특히 초반에 악화되기 전에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이걸 드러내고 보호장치를 조금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근데 겁니다. 초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명절 폭력 같은 경우는 뭐 매일 같이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네.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 사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초기에 뭐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맞습니다.